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행정론의 이마영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사회복지 행정론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자, 3교시의 두 번째 시간이죠. 사회복지 행정론은 사회복지 정책론과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나와 있는 문제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행정은 정책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영역들과 또 거시적인 영역들, 또 조직과 관련된 행정적인 영역들고 나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 자체를 너무나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실천에 나오는 이론들이라던가 아니면 정책에 나오는 이론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연결시켜주는 학문이다. 서로 조금씩 가져와서 연결시켜주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공부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의 목차를 보면서 최근에 출제되는 그런 경향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복지 행정의 개요 이런 데에서 사회복지 개념에 대한 부분들 또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들이라던가 아니면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2000년 이후에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한두 문제 정도는 항상 2000년도 이후에 그런 변화의 모습 한국 아니면 우리나라 아니면 미국의 역사 둘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들 물론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2000년 이후의 역사들 네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달 체계의 원칙이라던가 아니면 전달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 또 사회복지 조직이나 조직 관련 이론 또 환경과 책임성은 사회복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들이 변화하면서 새롭게 이런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사회복지 조직도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회복지 조직의 유형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좀 유연화되어가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방적 체계라던가 폐쇄적 체계에 속하는 그런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들 이런 것들이 시험 주제에 간혹 출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리더십의 유형들이라던가 리더십의 원칙들 또 기획과 의사결정은 사실 기획보다도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의사결정 기법들 이런 것들 여러분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적자원 관리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겠죠. 인사관리에 대한 차원 하나고 또 교육과 관련된 슈퍼비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슈퍼비전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모집 계획부터죠. 엄밀히 말하면 모집 계획부터 우리가 해임되는 그 순간까지의 인사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인사관리 과정에서 각각의 파생되는 어떤 과업들 문제점들 이런 것들 원칙들 기술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과 재정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워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또 많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때 뭐 지출과 수익과 우리가 예산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결산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결산에 대한 방법들, 또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인적자원 관리 이론에서는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해서요. 동기부여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런 환경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동기화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동기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심적인 부분 이런 것도 접근하는 것들, 과정에 대한 부분들, 그 과정상의 동기부여, 내용상의 동기부여 이렇게 좀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중요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또 정보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의 평가 기준과 논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우리가 제가 지금 좀 간헐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물론 첫 번째 수업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목차를 한번 제가 훑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편안한 모습으로 들으시면 되겠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거는 좀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나오지 않아요. 이 챕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 체크해 주셨다가 공부를 진행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그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를 통해서 최근에 7년간의 그런 기출 문제 유형을 바탕으로 키워드별로 좀 정의를 놓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수업 공부를 다 끝난 다음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놓고 딱 가린 다음에 키워드를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야? 내용을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두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강의 진행 과정은 사실은 정책론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말을 빠르게 진행을 할 때도 있고, 또 천천히 진행할 때도 있을 거예요. 좀 말을 빠르게 진행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빈도수가 높지 않다거나,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교재를 읽기만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참고로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보겠고 또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보편적으로 이런 문장이 보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교재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체크해 주셨다가 좀 그대로 암기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강의는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강의에 대한 우리가 글로 쓸 때하고 말로 설명을 할 때가 좀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강의 진행의 편의성에 의해서 순서가 좀 바뀌기도 하고 또 다른 참고 내용이 중간중간에 끼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건데 파워포인트 앞에 참고, 보충, 추가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 놓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깜빡깜빡해서 안 적는 날도 있을 수도 안 적는 파워포인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나 이런 내용들은 옆에다 필기를 해둔다든지 체크를 해두셔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렇죠. 또 순서가 또 교재는 있는데 제가 강의하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지 않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겠습니다. 또 강의 또 때에 따라서는 교재 내용보다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중요하네라고 했었을 때는 강의 내용보다는 대체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다는 점 참고해서 저와 함께 공부하는데 참고하셔서 같이 잘 사회복지 행정론 시험을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